네, 저희가 이제 모기 매개 질병부터 살펴봐서 다른 전염병도 살펴봤어요. 네. 재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염력과 네. 치사율은 같이 가기 힘들다. 상충되는 겁니다. 상충되는 관계가 있다. 그런 네.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전염병 얘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이제 저희가 같은 책으로 돌아와서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티모시 와인가드의 목이라는 책에 의하면 현재도 77명 중에 전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 40억 명이 모기로 인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험성은 줄지 않죠. 왜냐하면 교통이나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그러네요. 저 연결돼 있거든요. 위아더 월드. 우리도 말라리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동남아 갔다가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물었던 모기가 저를 물고 오면 저는 말라리아를 들고 오겠죠? 그럼 여기 와서 저를 물었던 모기가 딴 사람 물면 걔도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맨 처음 이제 그 빌 게이츠 아저씨가 하는 게이츠 재단이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이츠 재단에서 여러 가지 세계 보건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 돈을 아주 멋있게 쓰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인가 그럴 겁니다. 이름이.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이라는 데다가 이제 그 같이 펀딩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투입한 기금이 100억 불이랍니다. 100억 불. 10조면 10조. 네, 100억 불이나 되는데 이게 엄청난 액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뭐였었나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라리아에 투자되는 돈은 21%예요.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위험도가 높은데. 그리고 결핵이 20%입니다. 나머지는 59%예요. 근데 사실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에이즈는 지금은 통제가 되고 있다고 많이 봅니다. 59%가 에이즈죠. 예, 59%가 에이즈에 투자되고 있지만 사실 에이즈는 통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약도 있고, 그죠? 그렇죠. 에이즈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예, 요새 그건 안 하잖아요.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하면 안 당연히 결핵도 조심해,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그 얘기 좀 덜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성생활은 절제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익 광고 넘어가시고 자 어쨌든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에이즈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는 건 별로 홍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에 돈을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이런 제가 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 또 역시 자본의 논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투자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그럼 그 사람들이 약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후진국 사람들이 걸리는 병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면 별로 큰 돈이 안 벌려요. 사실은 약간 좀 슬픈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에 이렇게 100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다면서요? 예원 씨가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좀 네. 이제 그 말라리아 퇴치할 수 있는 모기 매개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 그게 뭔가요? 가위 눌리는 거요? 죄송합니다. 옛날 제가 아재 개그에는 드립이 너무 그 집착이 있습니다. 네. 그 유전자는 DNA로 있잖아요. DNA가 끈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를 잘라내고 다른 DNA를 교체를 해서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DNA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렇게 잘라다 붙인다? 그쵸. 가위인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네, 복붙. 맞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복붙. 이 기술이 대학원생도 할 수 있을 만큼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됐고 쉬운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모기를 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기를 무해로 만드는 건 뭡니까? 모기가 질병을 매게 하잖아요. 네. 말라리아나 뭐 댕기열이나 사상충 같은 질병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유전적으로 이제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럼 말라리아 걸린 사람 물어도 네. 그리고 그래도 다른 질병이 사람 따라가지 않는 질병 거지. 따라가지 않는. 그렇죠.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질병이 네. 모기가 결합할 수 없게 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과 존경합니다. 이런 신기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모기를 불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불임을 시킨다고요? 네. 모기들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네. 임신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네. 그런 모기들 널리 퍼뜨린 다음에 네. 네. 그러면 이제 모기들이 없어지겠죠. 모기가 불임이 된다. 네네. 아 이거 꼭 어떻게 하나요? 그럼 모기를 불임을 시켜가지고 어디 이제 불임이 아닌 모기들하고 이제 교배를 시키게 만드는 거죠. 자연계 그게 퍼뜨려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 모기를 들고 다니 뿌리나 이렇게? 아마 발현은 좀 늦게 되니까 발현이 늦게 되는 상태에서 교미를 해서 나중에 발현되는 방식으로 해서 불임 모기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시도인 단계예요. 말씀하신 이제 퍼뜨리는 방식들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연구하고 있는 단계죠. 신기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기술의 힘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모기가 그러면은 불임이 되면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기가 멸종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로저로 그렇다고 봐야죠. 아 모기가 그럼 이제 여름에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도 모기 물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냥 좋은 건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또 우리가 프리한 게 반바지 입고 다녀도 무는 게 없고. 근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모기가 멸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꼭 그 질병이 매개가 전염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원래는 그 균이나 바이러스들도 스스로 진화를 할 테니까. 그렇죠. 모기를 따라가다가 모기를 따라간 건 이제 안 되네. 그럼 파리를 따라다니까. 뭐 또는 뭐 쥐를 이용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일종의 자연계의 효과는 사실 아직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문과적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모기도 생태계 일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벌이 이제 옮기면서 꽃가루를 날리듯이 뭐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제 옛날에 저는 이과적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망한다. 그쵸. 뭐 그런 얘기가 나비 효과네요,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유전자 가위를 막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좀 저는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텝 바이 스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한 지정해 놓고 조금씩 이제 시험을 해보면서 경과를 관찰한다든가 저희가 뭐 이제 약을 만들 때 FDA 승인을 받고 뭐 임상을 3상까지 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뭐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은 좀 10년, 20년 아니면 뭐 100년, 200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봐서 한 지역의 실험을 충분히 해서 그런 정책들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씨 얘기는 이렇게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규제를 잘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면 뭐 정부의 지침이 있는데 안 따르는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 반면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10대들이 코로나 파티했다면서요. 우린 걸려도 안 죽어 뭐 이랬다는데 이렇게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물론 언제나 정부 말을 듣는 게 맞진 않죠. 하지만 규제가 있다고 해서 꼭 규제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만일에 규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요? 전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도 2018년도에 중국에서 한 과학자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쌍둥이 소녀 배아에 이거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는 이제 그 HIV, 그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소녀의 배아에 쌍둥이 소녀의 배아에 그 HIV의 면역인 유전자를 집어넣었대요. 일부를 잘라내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 쌍둥이 소녀 중에 한 명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의 완전 면역, 나머지 한 명은 부분 면역을 가졌다고 해요. 쌍둥이인데 그럼 유전자가 달라졌네요?
그렇게 발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원래? 그렇죠.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하고 실험 결과를 알렸을 때 굉장히 많은 과학계의 지탄과 어떤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을 했고, 그래서 좀 다들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어떤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륙의 기상인 것 같네요. 이런 거 그냥 해본다. 한국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항상.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미 기술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도 할 수 있는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기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학자분들은 뭐 진이가 램프 밖으로 나왔다,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이가 램프 밖으로 나왔다, 뭔 짓 할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인간은 뭔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 뭐 그 욕망들을 이제 윤리와 어떤 법적인 규제로 이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냐,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한 과학자가 그냥 사고 친 거다, 일탈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게 돈이 되고 뭔가 이득이 된다고 하면, 또는 다시 명예욕이라든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뭔가 해요. 근데 물론 어떤 때는 그런 시도가 엄청난 진보를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사고를 쳐놓고 이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전자 강의는 제가 문돌이지만 왠지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옛날에 우리가 뭐 GMO, 뭐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것도 했지만, 유전자 잘라가지고 뭐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면, 옛날 농담으로 맨날 하던 거잖아요. 이렇게 닭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닭다리를 8개로 만들면 훨씬 이득이 아니겠냐, 뭐 이런 들이. 근데 그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네요. 날개를 5개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치킨 회사, 제가 전 세계를 치킨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돈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규제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걱정이 사실은 들긴 드네요. 근데 이건 또 이제 변호사시니까 법적인 영역과 이제 정책의 영역이긴 한데, 뭐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욕망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인류가 그런 것들을 잘 쌓아나가서 현재까지 왔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은 뭐 핵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바이오 어떤 생물 무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인류가 잘 해왔으니 이런 뭐 유전자 가위도 어떤 뭐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와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류가 해나갈 길이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모기에 대한 책이 있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일단 이 모기 매개의 질병을 막기 위한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 이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 것인지, 또는 이 생태계를 건드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닥칠 것인지. 우리 영화에서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뭔가 생태계를 건드려서 사고를 치는, 옛날 제목 혹성 탈출이고 나중에 행성 탈출이 했나요? 그런 거 보면 유인원을 건드렸다가 이제 인류가 유인원의 지배를 받는, 물론 SF지만 항상 인류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답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답을 알 때까지 세월이 아마 많이 흐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그 답을 알 수 없겠죠. 저는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 후손들은 그 영향을 받겠죠. 여기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거는 인류가 좋든 싫든 함께 살아본 존재예요.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도 전염병은 있었죠. 동물들의 전염병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인류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인류가 태어나서 두 발로 걸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전염병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는 모기나 세균, 바이러스, 전부 생태계의 일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현 씨가 얘기했듯이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인류의 노력이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현 씨가 얘기했듯이 이것들이 발전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아주 숭고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가 지구의 생태계 속에 다른 생물들과 공존을 할 수밖에 없고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문돌이 측면에서 이런 유전자 가위 활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코로나19가 잊혀졌길 바라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예. 그래 어쨌든 좀 잠잠해졌길 바랍니다. 그런 대유행 속에서 전염병의 역사, 그 중에서도 모기맥의 전염병의 역사와 오늘의 우리에게 가진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현 씨는 어떠셨나요? 정말 이 모기라는 그 생물체가 이렇게 많은 질병과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쇼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쭉 보면서 유전자까지 왔는데 정말 뭐 우리가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뭐 새롭게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하고 더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겠지만 그 중에 이런 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공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문돌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장점인 거죠. 공돌이들끼리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법돌이들끼리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죠. 다른 전공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술을 같이 먹고 친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어쨌든 좀 우리 좀 오늘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첫 방송이니까 아직 그죠? 네, 그래도 뭐 좀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걸로 또 가져오겠습니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입니다. 와, 씨 끝났네.